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직원 수백 명의 임금 수십억 원을 체불한 장애인 사업장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수익을 내고도 몇 달이나 급여를 주지 않는가 하면 장애인 직원을 이용해 수천만 원대 대지급금까지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50대 A씨가 운영해온 한 장례용품 제조업체는 각종 세금 감면과 정부 지원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으로 인증받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12월 폐업하면서 장애인이 아닌 직원들은 3개월분, 장애인 직원들은 무려 8개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표준 사업장인데도 오히려 법적 대응이 어려운 장애인 근로자에게 고의적으로 더 오랜 기간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겁니다. 고용노동부 부산 북부지청 관계자입니다. 수익금을 가지고 일정 부분 취급할 수는 있었단 말입니다. 돈이 들어오면 그걸 쪽쪽 일부 자기 또 생활비도 쓰고 장애인 근로자 임금을 지급 안 했던 거예요. 수사에 나선 고용노동부 부산 북부지청은 직원 110명의 임금과 퇴직금 9억 1천만 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로 대표 A씨를 구속했습니다.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직원들까지 더하면 임금체불 피해자는 모두 294명인데 이 가운데 장애인 직원이 180명에 달하고 전체 피해액은 26억 1천만 원이나 됩니다. 여기에 더해 A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직원들에게 3개월분 급여를 지급하고도 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신청하게 했습니다. 이후 직원들이 받은 대지급금을 본인이 돌려받는 수법으로 6천만 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대지급금을 가로챈 A씨는 정작 1천만 원에 달하는 자신과 아내의 임금은 모두 챙겼고 법인 자금으로 골프장 이용료까지 냈습니다. 고용노동부 부산 북부지청은 피해를 입은 장애인 직원들에게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부정하게 지급된 대지급금은 회수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방산업체 풍산의 공장 이전이 본격화하면서 지지부진했던 센텀 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때문에 단순히 기업 유치를 넘어서 창업과 연구, 대학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IT 생태계를 조성하는 작업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센텀 2지구는 해운대구 반여, 반송, 석대 일대 191만 제곱미터 부지에 스마트 선박과 로봇, 지능형 기계, IT 등 혁신 산단을 조성하는 게 골자입니다. 사업비만 2조 400억 원, 판교처럼 부산형 테크노밸리를 조성해 지역 전략 산업의 핵심으로 키우는 게 목표입니다. 사업 부지의 절반 넘게 차지했던 풍산의 기장 이전이 가시화하면 더디게 진행됐던 센텀 2지구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풍산 이전이 결정난 것은 해운대구 센텀 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 승인 후 무려 2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3단계에 걸쳐서 추진 중인 센텀 2지구 사업은 지난해 11월 전체 부지의 9%에 불과한 1단계 11만 제곱미터 부지를 착공한 상태입니다. 풍산 이전과 반여 농산물 시장이 이전하면 남은 2단계 131만 제곱미터, 3단계 44만 제곱미터 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해 2032년에는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가장 큰 난관은 넘었지만 이제부터 과제도 산적합니다. 센텀 2지구가 판교형 테크노밸리를 지향하지만 기업 유치가 원활히 이루어질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감세와 부지 제공, 투자 펀드 등 파격적인 혜택 없이는 부산의 털을 잡을 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단순히 기업 유치를 넘어 창업과 연구, 대학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IT 생태계를 조성하는 체계적인 정책도 동반해야 합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부산 센텀 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방산업체 풍산을 기장군 장안읍으로 이전한다는 결정이 나오자 기장군에서 반발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장군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풍산 이전 대상지로 장안읍 일대가 공식화된 것에 대해 주민 수용성 없는 일방적인 이전 결정은 절대 반대한다며 지역 주민을 상대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 풍산 이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장군의회도 오늘 열린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풍산 이전 결사 반대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이전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오늘 제32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예산 삭감 철회와 조속한 공사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편성한 가덕도 신공항 예산 중 부지 조성 공사 예산 5,200억 원을 불용 처리하겠다는 것은 사업 전체 일정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불용 결정을 철회하고 약속대로 연내 착공에 돌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하면 국회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부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민주당 직원을 사칭해 부산 지역 펜션과 식당 등을 상대로 조직적인 사기 행위를 저지른 피의자들을 부산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피고발인들은 지난 6월부터 허위 명의로 민주당 직원을 사칭하는 명함을 제작해 범행에 사용하고 박찬대 전 당대표 직무대행의 서명까지 위조한 결제 요청서를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당은 이들의 행각이 사기죄, 업무방해죄, 명의도용 등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엄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3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친형을 살해한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오늘 오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는 숨진 형의 유산이 아버지에게 상속된다는 사실을 알고 상속 포기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3월 26일 새벽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숨진 형을 살해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데 오늘 공판에서 형을 살해한 혐의는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강서구 남해 이지선 고속도로 부산 방향 14km 지점을 달리던 화물차가 타이어 손상으로 균형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에 실려있던 소주병 14톤이 도로로 쏟아졌습니다. 경찰은 4개 차로 중 2개 차로를 통제하고 깨진 소주병 수거에 나서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 가구는 608만 6천 가구로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감소했지만 부산 지역 맞벌이 가구는 34만 2천 가구로 전년보다 4천 명 늘었습니다. 연령대별로 맞벌이 가구 비중은 30대가 61.5%, 40대 59.2%로 나타났습니다. 또 부산의 지난해 1인 취업 가구 비중은 54.8%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부산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2도, 낮 최고기온은 25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아 무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부산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주말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부산 현재 기온은 25.5도, 습도는 74%입니다.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차유진, 기자 김혜경, 아나운서 김상현이었습니다. CBS